흔히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주분들은 이 돌과 돌 사이에 난 틈을 돌이 숨쉬는 구멍이라 그래서 숨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곶자왈 지대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 숨골 사이로 빗물이 다 스며들기 때문에 절대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틈 사이로 스며든 빗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상당수의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유실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또 많은 물들이 바다로 유실되지 않고 이 곶자왈 지형에는 틈이 많으니까 계속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균 20년 정도 계속 지하로 내려가서 제주도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 수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빨대를 꽂아서 지금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드시고 계시는 바로 삼다수. 네, 맞습니다. 이 곶자왈의 중요한 이유는 환경도 아닙니다. 생태도 아닙니다. 왜? 물론 중요하지만 1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곶자왈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제주도 지하수를 함양하는 함양 필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해방된 조국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분은 과학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과학만큼 예술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악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탐험반을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선생님은 탐험반이 메인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약간 밑밥으로 깔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린 시절에 제주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동굴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놈아 거기 가면 귀신 나온다, 거기 가면 부정 탄다, 죽는다, 못 들어간 이유가 오만가지였겠죠. 근데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주도가 화산섬이니까 지하에 수백 개의 용암 동굴이 있다는 걸 아신 거죠.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교사가 됐으니까 내 아이들, 내 제자들과 그리고 내 고향 후배들과 한번 탐험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선생님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은 이 꼬마 탐험대 어르신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겠죠.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시면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 이 김두전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 88세 되셨는데 이분께 물어봤더니 부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일단 과학반이라고 뽑아놨는데 맨날 자습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선생님이 1946년도에 몰래 배를 타고 일본에 밀양을 합니다. 밀양을 하셔갖고 일본에 가서 현미경을 구해오십니다. 아이들한테 미시세계를 보여주고 싶다고. 그리고 음악반 아이들한테는 맨날 슈퍼스타 K 나가라고 노래만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딘가에 가서 첼로를 구해다가 아이들로 하여금 부르는 음악이 아니라 연주하는 음악 경험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아꼈던 탐험반 아이들한테는 탐험을 하려면 체계적인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라산으로 전주련을 다녀오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에 드디어 D-Day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굴에 진입을 했는데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절대 얕보시면 안 됩니다. 나름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담력이 제일 좋은 아이들은 맨 앞에서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하는 횃불반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석유나 등유가 필요하니까 덩치 좋은 아이들은 석유통을 들고 가는 보급반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져 있는 하나의 스페셜한 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전율이 돋았습니다. 뭐였냐면 부선생님께서 당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여기 절대 놀러 들어가는 거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동굴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게 된다면 우리가 동굴의 길이와 폭을 측량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달을 해야만 이 탐험이 온전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측량반 아이들을 편성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측량반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런 뜻을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 지금 만장굴의 길이와 오차 범위가 600m밖에 안 될 정도로 만장굴의 길이를 정밀하게 측량을 합니다. 자, 어떻게 길이를 쟀을까요? 그 당시에 뭐 문방구가 있을 리 없겠죠.
동굴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원도에는 고시동굴처럼 석회암지대에 빗물이 녹아들어서 빗물이 석회암을 녹여서 만든 석회 동굴이 있고요. 제주처럼 용암이 빠져나간 자국이 식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이 있습니다. 자, 그런 논리라면 제주도 용암 동굴에는 천장에 석회암 조미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그래서 과학자들이 집단으로 맹물이 빠집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뿐만 아니라 외국 과학자들한테도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만 다들 노 아이디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화산학자들이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주 소비문화 1번지로 불리는 월정리 해변의 모래 백사장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 월정리 해변의 그 흰 모래는 그냥 모래가 아닙니다. 바닷속에 사는 해양 생물들의 사체가 갈리고 빠스러져서 만들어진 탄산칼슘, 즉 석회암 성분의 모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월정리 해변에 가면 풍력 발전기가 많을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 바람이 월정리 해변의 모래를 용천동굴 위로 운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석회암 언덕이 생겼겠죠. 그러면 또 바람을 타고 식물과 나무의 씨앗들이 날아와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암석들은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돌틈을 빼짓고 동굴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가 내리면 이 석회암 모래는 빗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 녹은 성분이 또 뿌리를 타고 동굴로 들어와서 이 나무 뿌리를 석회암으로 코팅을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유네스코에 전화 걸었습니다. 야, 빨리 와, 게임 끝났어. 그래서 2달 뒤에 20명의 유네스코 심사단이 재심사를 하러 옵니다. 자, 그 당시 그 심사위원 단장이 뉴질랜드의 세계적인 화산학자 분이었는데 이분께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10m 정도 걸어갔는데 갑자기 모두를 향해서 스톱이라고 하시면 그만 가자. 야, 그만 가.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 안에 가면 모시는 게 더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 멘트가 enough. 충분하다. 10m만 걸어봐도 왜 니네가 게임 끝났다고 얘기했는지 금방 알 것 같다. 더 들어가 봤자 동굴만 훼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지구상에서 용암 동굴의 특징과 석회암 동굴의 특징이 결합된 최초의 동굴인 용천 동굴과 당초물 동굴이 발견이 되면서 그 이듬해는 2007년도에 바로 사인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제가 만난 외국 과학자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제주도에 와보고 싶었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자, 바로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랑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분들은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면 그거 뭐 도청 공무원들이 서로 잘 뿌려서 접수하고 심사위원으로 왔을 때 맛있는 거 좀 대접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자연유산은 경치가 아무리 이뻐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제주도라는 지역이 사라지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화산 지역을 전 인류가 영영 보지 못할 것이냐, 앞으로 전 인류가 어떤 식물종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냐, 앞으로 인류가 어떤 유무형의 자연유산을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영영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할 것이냐. 이 정도의 가치가 없으면 택도 없습니다. 반면에 세계 문화유산은 웬만하면 다 지정해줍니다. 왜? 사람 사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밥그릇도 다르고 집도 다르니까 웬만하면 다 줍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은 지구상에 약 2,000개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세계 자연유산 월드 네이처 헤리티지는 지구상에 215개 뿐입니다.